여러분, 지금 당장 거실에 있는 달력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2026년 5월 9일이라는 날짜에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아니, 아주 굵고 진하게 X표를 쳐두십시오. 이 날짜는 단순히 봄이 지나가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전 재산인 집 한 채가 국가라는 거대한 괴물에게 통째로 집어삼켜지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5월 9일까지 팔아라. 만약 그때까지 안 팔고 버틴다면 자비는 없다. 세금으로 너희들의 뼈와 살을 분리해주겠다. 이게 과장된 협박 같으십니까? 숫자를 보시면 기절하실 겁니다. 82.5%. 이게 무슨 숫자 같습니까? 사채업자 이자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5월 9일 이후에 집을 팔았을 때 국가가 떼어가는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입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운이 좋아서 집값이 올라 10억 원을 벌었다고 칩시다. 10억 원.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큰 돈입니다. 그런데 5월 9일이 지나고 집을 팔면 이 10억 원 중에서 여러분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고작 1억 7천만 원입니다. 나머지 8억 3천만 원은 어디로 가느냐?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국세청 계좌로 꽂힙니다. 재주는 여러분이 부리고 집산 대출 이자도 여러분이 냈고 집 수리비도 여러분이 냈는데 정작 수익의 8알은 아무것도 안 한 정부가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세금입니까? 아니면 벌금입니까? 아니, 냉정하게 말해서 이건 합법을 가장한 약탈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집 한 채밖에 없으니까 상관없어. 저건 강남 부자들이나 다주택자 투기꾼들 이야기지 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진짜 이유는 바로 집 한 채 가진 1주택자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세금 폭탄의 진짜 타깃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바로 똘똘한 한 채를 믿고 버티던 1주택자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1주택자들은 성역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집 한 채는 투기가 아니라 거주니까 세금을 깎아줬습니다. 10년 이상 살았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이름으로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줬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도 세금 걱정 없이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 이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해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겁니다. 네가 10년 동안 산 건 알겠는데 집값이 올라서 번 돈은 불로소득 아니냐? 그러니까 공제 혜택을 줄이겠다.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은 세금을 더 내라. 이게 지금 정부의 논리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투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30년 전에 아이들 키우려고 서울 마포에, 용산에 혹은 경기도 분당에 아파트 한 채 사서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 집에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늙어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지하철이 뚫리고 개발이 되면서 집값이 올랐습니다. 5억 원에 샀던 집이 20억 원, 30억 원이 되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깔고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러분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버틴 투기꾼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팔고 늙은 몸 좀 편하게 쉬려고 실버타운이나 귀농을 알아보려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세금 계산서를 받아보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되면서 예전 같으면 몇 천만 원 내면 될 세금이 몇억 원 단위로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30억 원에 팔아서 세금 떼고 나면
서울 시내에 전세 얻을 돈도 간당간당해집니다. 평생 내 집에서 살다가 늙어서 세금 때문에 경기도 외곽으로 쫓겨나야 하는 신세. 이게 바로 하우스 푸어를 넘어선 텍스 푸어, 세금 거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집값이 오른 겁니다. 짜장면 값이 오르듯이 집값이 오른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명목상의 이익에다가 징벌적인 세금을 때립니다. 이건 여러분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공산주의가 별겁니까? 내 것을 내 마음대로 못 팔게 하고 팔아도 국가가 다 가져가면 그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사유재산 제도가 붕괴되기 직전입니다. 5월 9일. 이 날짜는 정부가 여러분에게 보낸 최후 통첩의 만기일입니다. 그때까지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협박입니다. 팔면 세금 폭탄 맞고 안 팔고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폭탄을 맞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받아보셨습니까? 은퇴하고 소득도 없는데 1년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연금 받아서 쌀 사 먹고 약 사 먹어야 하는데 그 돈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갖다 바쳐야 합니다. 집 가진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이, 설마 정부가 그렇게까지 하겠어? 선거도 있는데 표 떨어지게 1주택자까지 건드리겠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정부의 곳간이 비었습니다. 복지다 뭐다 돈 쓸 곳은 많은데 세금이 안 거칩니다. 가장 손쉽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유리지갑 직장인들, 그리고 집 깔고 앉아있는 은퇴자들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들고 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등기부 등본에 여러분 이름이 박혀있는 한 여러분은 정부의 가장 확실한 현금 인출기입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눈치 빠른 부자들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5월 9일이 오기 전에 어떻게든 처분하려고 난리입니다. 하지만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족쇄 때문입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전세 끼고 사는 갭 투자가 원천 봉쇄되었습니다. 살 사람이 없습니다. 팔려는 사람은 줄을 섰는데 살 사람은 씨가 말랐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퇴로가 막혔다는 겁니다. 불이 났는데 비상구가 잠겨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세금이라는 불길에 타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무서운 말씀만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팩트입니다. 이걸 모르고 멍하니 있다가는 5월 9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벼락거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세금은 오르고 팔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지옥. 그 지옥문이 열리기까지 이제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단순히 집값을 잡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무서운 속셈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과연 내 재산을 지킬 방법은 아예 없는 걸까요? 아니요. 방법은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구멍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공부하고 결단하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오늘 시니어 연구소에서는 2026년 부동산 세금 전쟁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82.5%라는 살인적인 세율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축소되면 내 세금이 정확히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파는 게 맞는지 아니면 자식에게 증여하는 게 맞는지. 복잡한 세법책 뒤적거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주 쉽고 명쾌하게 딱 정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집은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청춘이고, 여러분의 땀이고, 여러분 자식들의 미래입니다. 그 소중한 자산을 세금이라는 괴물에게 뺏기지 않으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지금 흘려듣는 1분 1초가 나중에 1억 원, 2억 원의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슴 단단히 먹고 따라오십시오. 이제부터 진짜 전쟁입니다. 5월 9일, 그 운명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생존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82.5%라는 숫자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신문기사나 뉴스에서 양도세 중과유의 종료다 뭐다 떠드니까 그냥 세금이 좀 오르나 보다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막연한 공포는 현실이 닥쳤을 때 대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벼랑 끝에 서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운 좋게 2016년쯤 서울의 아파트를 한 채 더 샀다고 칩시다. 그때 5억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2026년 시세가 15억 원이 되었습니다. 와, 10억 원이나 벌었네. 대박이다. 주변에서 부러워합니다. 여러분도 속으로 흐뭇하실 겁니다. 그래, 내가 안목이 있었어. 노후 준비는 이걸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5월 9일이 지나고 이 집을 팔려고 내놓는 순간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양도차익 10억 원, 여기에 기본세율 45%가 적용됩니다. 거기에 다주택자 중과세율 30%가 더해집니다. 합치면 75%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세금의 10%인 지방소득세 7.5%가 또 붙습니다. 다 더하면 정확히 82.5%가 됩니다. 10억 원을 벌었는데 그 중에서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복비 내고 이사비 내고 취등록세 냈던 거 다 따져보면 여러분 손에 남는 돈은 1억 5천만 원도 채 안 됩니다. 10억 원이라는 숫자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겨우 1억 몇천만 원이 남는 겁니다. 10년 동안 재산세 냈죠. 종합부동산세 냈죠. 대출이자 냈죠. 수리비 냈습니다. 그거 다 합치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돈은 집주인인 여러분이 다 썼는데 수익은 아무것도 안 한 정부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 82.5%라는 세율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징벌적인 세율입니다. 이건 세금을 걷겠다는 게 아닙니다. 집을 가진 너는 범죄자다. 그러니까 벌금을 내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사회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네가 집을 2채, 3채 가지고 있으니까 집값이 오르고 서민들이 집을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익을 다 토해내. 이 논리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투기꾼입니까? 전세를 끼고 샀든 대출을 받아서 샀든 여러분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정당하게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한 겁니다. 집값이 떨어질 때 정부가 보태줬습니까? 금리 올라서 이자 낼 때 정부가 대신 내줬습니까? 리스크는 개인이 온몸으로 감당했는데 열매는 국가가 독식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공정과 상식을 넘어선 폭력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퇴로가 막혔다는 겁니다. 정부가 5월 9일까지 팔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안 팔면 이 세금을 때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팔 수 있게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으려면 무조건 그 집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 조건 하나가 부동산 시장의 동맥을 끊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거래의 절반 이상은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였습니다. 돈이 부족해도 일단 전세 끼고 사두는 수요가 집값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거주 의무 때문에 전세 낀 집은 아예 거래가 안 됩니다. 집을 팔려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세입자가 그냥 나갑니까? 요즘 계약갱신 청구권이다 뭐다 해서 세입자가 왕입니다. 이 사비 1,000만 원 위로금 2,000만 원 줘도 안 나갑니다. 세입자가 안 나가면 집을 못 팝니다. 집을 못 파는데 5월 9일은 다가옵니다. 시간은 가는데 발은 묶여 있습니다. 완벽하게 도간에 든 쥐가 된 꼴입니다. 정부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겁니다. 퇴로를 열어줄 생각은 없고 세금 거둘 생각만 하는 겁니다. 심지어 여당의 어떤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 안 판 건 다주택자들의 탐욕 때문이다. 이제 와서 짐짓거리지 마라. 여러분이 탐욕스러워서 안 판 겁니까? 아니요.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서 못 판 겁니다. 거래를 다 막아놓고 팔라고 강요하는 건 물에 빠뜨려 놓고 수영 못한다고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강남, 서초, 송파, 마포, 용산 이런 핵심 지역의 부동산 사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곡소리가 납니다. 매수 문의가 아예 뚝 끊겼습니다. 가끔 전화 오는 건 급매물 있냐고 묻는 하이에나 같은 투자자들 뿐입니다. 시세가 20억 원인데 15억 원에 주면 살게요. 이런 전화만 옵니다. 5억 원을 깎아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세금 8억 원 내나 5억 원 싸게 파나 남는 게 없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5월 9일이라는 심판의 날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남의 일 같으십니까? 나는 집 한 채니까 상관없어. 나는 서울 아니니까 괜찮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무너지면 그 충격은 1주택자에게 그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으로 도미노처럼 번져갑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려고 지방 아파트부터 던지기 시작하면 지방 집값은 폭락합니다. 그러면 지방에 사시는 분들의 자산 가치가 하락합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경기도 아파트 값도 같이 떨어집니다. 결국 대한민국 모든 집주인이 이 세금 전쟁의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건 정부의 태도입니다. 이번 양도세 중과 부활은 단순히 세수 확보 차원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고 그들의 부를 강제로 재분배하겠다는 이념적인 목적이 깔려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보십시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해체하겠다고 했습니다. 고통과 저항이 있어도 밀어붙이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아무리 아우성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그릇된 신념이 시장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세금이 과도할 때 항상 편법이 난무하고 시장은 왜곡되었습니다. 지금도 벌써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집을 파는 대신 자식에게 증여를 하거나 아예 법인을 세워서 넘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부자들이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무사 쓰고 변호사 써서 컨설팅 받을 돈 있는 사람들만 빠져나갑니다. 정작 피해를 보는 건 어설프게 집 2채 가지고 있는 은퇴자들. 노후 자금 좀 마련해 보려고 평생 모은 돈으로
월세 나오는 빌라 한 채 더 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꼼수도 모르고 법도 모릅니다. 그냥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다가 세금 폭탄 맞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82.5%. 다시 한번 이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이건 국가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파산 선고장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궈온 자산의 8할이 국가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각서입니다. 여기에 도장을 찍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항하시겠습니까? 저항한다면 방법은 있는 걸까요? 지금이라도 헐값에 던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정권이 바뀔 때까지 버티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버티기에는 보유세라는 또 다른 칼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을 안 팔고 버티면 매년 수천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팔면 양도세로 망하고 안 팔면 종부세로 말라 죽습니다. 정부는 완벽하게 가불기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든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계산이 끝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주택자들은 이미 타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주택자는 안전할까요? 많은 분이 나는 똘똘한 한 채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안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안심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는 가장 큰 무기가 될 겁니다. 정부의 칼끝은 이미 다주택자를 넘어 1주택자의 목덜미를 겨누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축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직 감이 안 오실 겁니다. 그냥 공제 좀 줄어드나 보다 하시겠죠? 아니요. 이건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여러분을 세금 폭탄 한 채를 가진 사람으로 만드는 마법입니다. 2026년 5월 9일. 이 날짜가 지나면 1주택자 여러분의 집도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내가 30년 산 내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과연 정부가 1주택자에게 어떤 덫을 놓고 있는지, 그리고 그 덫에 걸리면 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다음으로 1주택자 여러분이 마주할 충격적인 현실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 그 생각을 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문이 열립니다. 절대 채널 돌리지 마십시오. 진짜 지옥도는 이제부터 펼쳐집니다. 자, 이제 1주택자 여러분 차례입니다. 앞서 다주택자들 곡소리 나는 거 들으면서 내심 안도하셨을 겁니다. 나는 욕심 안 부리고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으니까 정부가 나까지 건드리지는 않겠지. 나는 투기꾼이 아니라 실거주자니까 보호해주겠지. 이렇게 믿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그 믿음은 아주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미 여러분의 등 뒤에 칼을 꽂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칼의 이름은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대한민국 세법에는 1주택자를 위한 아주 강력한 혜택이 있었습니다.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그 집에서 10년 이상 살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의 최대 80%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한 집에서 사느라 고생했다. 너는 투기꾼이 아니니까 집값이 올라도 세금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이 혜택 하나만 믿고 노후 준비를 해왔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20억 원, 30억 원이 되어도 나중에 팔아서 실버타운 가거나 작은 집으로 옮기면 현금 10억 원, 20억 원은 손에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약속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혜택이 너무 과하다. 비싼 집에 사는 1주택자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집 한 채 가진 사람도 부자면 세금을 뜯어가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거냐? 지금은 양도 차익이 얼마가 나든 10년 살면 무조건 80%를 깎아줍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양도 차익이 클수록 공제율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5억 원 벌었으면 80% 깎아주지만 10억 원 벌었으면 60%만 깎아주고 20억 원 벌었으면 50%만 깎아주겠다는 식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2016년에 서울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17억 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시세가 55억 원이 되었습니다. 차익이 38억 원입니다. 지금 세법대로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를 받아서 양도세는 약 2억 3천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38억 원 벌었는데 2억 3천만 원이면 낼만 합니다. 남은 돈으로 노후 즐기면 됩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공제율이 50%로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이 무려 6억 6천만 원으로 뜁니다. 앉은 자리에서 세금이 3배가 폭등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4억 3천만 원이 공중으로 증발하는 겁니다. 4억 3천만 원이면 웬만한 직장인 10년 연봉입니다. 지방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그 돈을 나라가 뺏어가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의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집값이 오른 게 여러분 탓입니까? 정부가 정책 잘못 써서 공급 부족해서 오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가가 올라서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오른 거 아닙니까? 짜장면 값이 오르고 버스비가 오르듯이 집값도 오른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책임을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비싼 집에 사니까 불로소득을 누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금으로 토해내라. 이건 징벌입니다. 올해 산 죄, 강남에 산 죄, 마포에 산 죄, 집을 안 팔고 버틴 죄를 묻는 겁니다. 더 기막힌 건 이른바 갈아타기가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으로 이사갈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 폭탄이 터지면 그 자유가 박탈당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5억 원짜리 집을 팔았습니다. 세금으로 6억 원, 7억 원을 냈습니다. 복비랑 이사비까지 다 뗍니다. 그러면 수중에 남는 돈은 48억 원 정도입니다. 이 돈으로 내가 원래 살던 수준의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내 옆집은 55억 원인데 나는 48억 원밖에 없으니까요. 결국 평수를 줄이거나 급지를 낮춰서 이사를 가야 합니다. 반포에서 살다가 세금 내고 나면 동작구로 가야 하고, 마포에서 살다가 세금 내고 나면 서대문구, 은평구로 가야 합니다. 평생 내 집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집을 팔고 나니 더 가난해져서 하급지로 밀려나는 신세.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정부가 내 집을 강제로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내 자산의 가치를 국가가 갉아먹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50억 원짜리 집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니까 좀 더 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정부가 노리는 갈라치기입니다. 1주택자 중에서도 비싼 집 가진 사람과 싼 집 가진 사람을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강남 부자가 내일의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마포, 용산, 성동구 아파트 값이 20억 원을 넘었습니다. 분당 판교도 20억 원을 넘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 10년 뒤에는 서울 변두리 아파트도 30억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도 부자니까 세금 더 내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저항하지 않으면 그 칼날은 반드시 여러분의 목을 겨누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한 곳에 오래 살지 마라. 집값이 오르면 팔고 나가라.
이 집은 너 같은 은퇴자가 살 곳이 아니다. 세금 낼 능력 있는 젊은 부자들에게 자리를 비켜줘라. 이겁니다. 주거 안정성을 해치는 정책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사 다니기 싫어서 아닙니까? 내 집에서 맘 편하게 발 뻗고 자려고 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는 자꾸 이사를 강요합니다. 그래야 취등록세 걷고 양도세 걷고 복비 나가고 경제가 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시니어들의 정주권을 박탈하고 유랑민으로 만드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가 시행되면 시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물이 쏟아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해질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팔면 세금으로 6억 원, 7억 원이 날아가는데 누가 팝니까? 안 팔고 버티죠. 아니면 자식에게 증여해버립니다. 어차피 팔아서 세금 낼 바에는 차라리 증여세 내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결국 시장의 매물은 더 없어지고 집값은 더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될 겁니다.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데도 정부는 이 길을 고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집값 안정이 아니라 세금 징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똘똘한 한 채라는 말 유행했었죠. 다주택자 규제하니까 똘똘한 놈 하나만 남기자고 해서 강남으로, 마포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똘똘한 한 채가 세금 폭탄 한 채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똘똘한 한 채마저 때려잡기 시작했으니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안전지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어디에 집을 사든 얼마나 오래 살든 수익이 나면 국가는 빨대를 꽂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 같습니까? 2026년 5월 9일이 지나면 바로 여러분의 안방에서 벌어질 일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우리 집값이 올랐나 확인하는 게 기쁨이 아니라 공포가 되는 세상이 옵니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집값이 떨어지면 자산 감소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지옥. 집 가진 게 죄가 되는 세상.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2026년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단순히 세금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큰 그림이 있는 걸까요? 이들이 노리는 진짜 타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왜 국민들이 집을 파는 걸 그토록 원하면서 정작 팔지 못하게 막는 걸까요? 이 모순된 행동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그것은 바로 조세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을 영원한 월세 소장농으로 만들려는 거대한 음모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설계한 이 거대한 감옥. 팔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말려 죽이는 잔인한 전략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자산을 국유화하려는 시도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내 집 문패가 나라 이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는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는 걸까요? 한쪽에서는 집을 팔라고 협박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팔지 못하게 퇴로를 막아버리는 이 기막힌 상황.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무능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집값을 잡는 게 아닙니다. 집값이 잡히면 가장 손해를 보는 건 바로 정부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세금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에서 나옵니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 모든 세금은 집값이 비싸야 많이 거칩니다. 집값이 폭락하면 세금도 반토막이 납니다. 그러면 정부는 쓸 돈이 없어집니다. 복지 정책도 못하고 공무원 월급 주기도 빠듯해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겉으로는 집값을 잡겠다고 소리치지만 속으로는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그 누구보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집값 하락이 아니라 거래는 없더라도 집값은 높게 유지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세금만 쪽쪽 빨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전략이 바로 가불기 전략입니다. 가불기가 뭡니까? 가드 불능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기술입니다. 팔려고 하니 양도세 82.5%라는 핵폭탄이 기다리고 있고 안 팔고 버티려고 하니 종합부동산세라는 시한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도 지옥, 뒤로 가도 지옥입니다. 이 진퇴양난의 함정에 국민들을 가둬놓고 너희들은 꼼짝 말고 세금이나 내라. 이것이 정부의 진짜 속셈입니다. 특히 보유세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실체는 부유세이자 벌금입니다. 은퇴하신 시니어분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바로 이 보유세입니다. 현역 때는 월급이라도 나오니까 세금 낼 여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소득이 끊깁니다. 연금 100만 원, 200만 원 받아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집 한 채 깔고 앉아 있다는 이유로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결국 자식한테 손을 벌리거나 그마저도 안 되면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냅니다. 세금 내려고 빚을 지는 나라,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이건 사실상 여러분을 내 집에서 사는 월세 세입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에만 여러분 이름이 쓰여 있을 뿐 실질적인 집주인은 국가입니다. 여러분은 국가라는 집주인에게 매년 수천만 원의 월세를 내고 사는 꼴입니다. 월세를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압류당하고 경매로 넘어갑니다. 이게 옛날 봉건시대 소장농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땅은 영주가 가지고 있고 농노들은 죽어라 일해서 수확물의 대부분을 바치는 구조와 판박이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내 돈 주고 산 내 집에서 내가 소장농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세금 낼 능력 없으면 팔고 나가라.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아십니까? 팔고 나가라는 말은 너희 같은 은퇴자들은 서울 같은 좋은 곳에 살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돈 없는 노인들은 짐 싸서 저기 지방 시골로 내려가고 그 자리는 세금 낼 능력 있는 젊은 부자들이나 외국인들에게 넘기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주거의 계급화입니다. 돈 없으면 내 고향, 내 동네에서도 쫓겨나야 하는 비정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세금 폭탄의 타깃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강남 3구 부자들만 때렸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그래, 부자들 돈 좀 뜯어야지. 그 다음에는 다주택자들을 때렸습니다. 사람들이 또 박수쳤습니다. 그래, 투기꾼들 좀 잡아야지. 그런데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바로 평범한 1주택자 여러분 차례입니다. 부자 잡고 투기꾼 잡고 나니 이제 더 털어먹을 곳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만만한 여러분의 주머니를 노리는 겁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가 그 신호탄입니다. 이제 똘똘한 한 채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기준을 계속 낮출 겁니다. 지금은 15억 원, 20억 원 넘는 고가주택만 건드린다고 하지만 세금이 부족해지면 그 기준을 12억 원, 9억 원으로 슬금슬금 내릴 겁니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집 가진 모든 사람이 세금의 노예가 되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물이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다 같이 삶아지는 꼴이 될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냥 정부가 하라는 대로 순순히 세금 다 내고 가난해지는 길을 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저항해야 할까요? 저항한다면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팔라고 할 때 팔지 않고 그들이 세금을 거두려고 할 때 합법적인 방법으로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각자 도생의 시대에 내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생존법입니다. 많은 분이 5월 9일이 지나면 집값이 폭락할 거라고 걱정하십니다. 매물이 쏟아져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봅니다. 오히려 매물은 씨가 마를 것입니다. 팔면 82.5%를 뜯기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팝니까? 차라리 자식에게 증여를 해버리고 맙니다. 증여세가 비싸다고요? 네, 비쌉니다. 하지만 양도세 82.5%보다는 쌉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피 같은 돈을 정부에게 뺏기는 것보다는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100번, 1000번 낫다는 심리입니다. 내가 굶어도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건 안 아까운 게 부모 마음입니다. 정부는 이 부모 마음을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더 기형적으로 변할 겁니다. 매매 거래는 멸종하고 증여 거래만 폭증할 겁니다. 시장에 물건이 없으니 호가는 더 올라갈 것이고 실제 거래는 안 되는 거래 절벽 상태가 지속될 겁니다. 이 혼란의 틈바구니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결국 현금이 부족한 1주택자, 은퇴자들입니다. 증여할 돈도 없고 세금 낼 돈도 없는 분들은 꼼짝없이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노하셔야 합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 아끼고 모아서 마련한 내 집입니다. 그 집을 지키는 것은 나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정부가 내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를 소장농 취급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만 낸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냉철하게 머리를 써야 합니다. 감정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해야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5월 9일 전까지가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그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증여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정말 미친 척하고 버텨야 할까요? 각각의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멍하니 있는 것의 대가는 파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실전입니다. 더 이상 분석이나 비판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현명한 전략, 그리고 증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는지, 혹시라도 정부가 마지막에 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없는지, 모든 시나리오를 종합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결론을 알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026년 5월 9일이라는 심판의 날이 가져올 재앙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양도세 폭탄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까지 정부는 여러분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의 선택뿐입니다. 욕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바늘은 5월 9일을 향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앉아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살 길을 찾아 움직일 것인가? 제가 딱 정해드립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말대로만 하십시오. 첫째, 내가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서 보유세를 낼 능력이 없다면 피눈물이 나더라도 지금 파십시오. 5월 9일 전까지 어떻게든 금매로 던지셔야 합니다. 10억 원, 20억 원,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서 억울해 미칠 것 같겠지만 그래도 그게 남은 재산이라도 건지는 길입니다. 버티다가 세금 체납해서 경매로 넘어가면 그때는 정말 빈털터리가 됩니다. 자존심 버리십시오. 일단 살고 봐야 합니다. 지금 손에 쥔 현금 5억 원이 나중에 묶인 자산 50억 원보다 소중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해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배우자 증여 후 매도라든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전략이라든지 쥐구멍이라도 찾아내야 합니다. 둘째, 만약 버틸 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절대 팔지 마십시오. 정부한테 세금으로 80%, 90% 뜯기느니 차라리 그 집을 자식에게 증여하십시오. 이게 제가 드리는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많은 분이 증여세가 비싸다고 겁을 먹습니다. 네, 증여세 비쌉니다. 최대 50%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양도세 82.5%보다는 쌉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피 같은 돈이 정부의 곳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내가 죽으면 자식이 상속받을 집입니다. 나중에 상속세 내나 지금 증여세 내나 조삼모사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자식에게 물려줘서 자산에 대를 잇게 하십시오.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집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가족끼리 물려주면서 부를 대물림하는 것. 그래서 매물이 잠기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게 정부의 시나리오를 망치는 가장 강력한 저항입니다. 부자들이 바보라서 증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계산이 끝났습니다. 정부에게 뺏길 바에는 내 새끼에게 주겠다는 그 의지가 자산시장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혹시라도 정부가 마음을 바꿔서 5월 9일 시한을 연장해주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은 버리십시오. 이번 정부는 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부동산 불로소득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이상 지지율이 떨어져도 밀어붙일 겁니다. 설마 하다가 벼락거지 된 사람들 지난 정부 때 수없이 봤습니다. 이번에도 설마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움직이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5월 9일 이후에는 세상이 바뀝니다. 그 전에 등기부등본의 주인을 바꾸든 현금화를 하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닙니다. 험난한 자본주의 세상에서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는 유일한 성벽입니다. 그 성벽이 세금이라는 대포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여러분은 노년의 빈곤이라는 허허 벌판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가장의 책무이고 생존의 본능입니다. 정부의 가스라이팅에 속지 마십시오.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정당하게 노력해서 집을 샀고 세금 낼 거 다 내면서 버텨온 선량한 시민입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늘 당장 동네 세무서로 달려가십시오. 가서 내 상황을 털어놓고 모의 계산을 해보십시오. 팔았을 때 세금이 얼마인지, 증여했을 때 세금이 얼마인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가족회의를 소집하십시오. 배우자와 자녀들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 가문의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치열하게 의논하십시오.
그 실행력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세상은 냉혹합니다. 국가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내 손에 쥔 등기 권리증만이 나를 지켜줍니다. 2026년 부동산 세금 전쟁.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승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니어 연구소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날카롭고 가장 현실적인 무기를 쥐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전쟁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의 집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게 친구를 살리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연구소 강도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